네, 안녕하세요. 수학 채널 수튜브입니다. 55강이 되었네요.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온투에 대해서 해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1대1 대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죠. 그런데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바이젝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의미는 전사와 단사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의미예요. 여기서 단사라는 것은 1대1이라는 의미고요. 전사라는 것은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사이기만 하면은 1대1인 건 보장이 되는데 여기 조금 더 남아있는 원소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전사이기까지 해야지 여기 남아있는 원소가 없어지면서 바이젝션이 되는 거예요. 이 용어들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사, 단사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단사라는 말은 1대1이란 말이랑 똑같고요. 1대1이니까 당연히 영어로는 one to one 이거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인젝티브라는 말을 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사는 onto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남는 원소가 없이 여기가 딱 치역과 공역이 같아서 딱 들어맞는다는 거죠. 그런데 1대1은 아닐 수도 있어요. 딱 들어맞지만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는 원소가 있을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전사는 여기 남아있는 원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는 surjective라고도 하고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전단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합쳐지는 게 없이 딱딱 1대1이기도 하면서 전사이기까지 해서 남는 곳도 없는 그런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라고 하는 거죠. 그냥 1대1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전단사는 1대1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1 to 1에서 하나가 더 붙어서 뒤에 co-respondence까지 붙어야 돼요. 또 다른 말로는 바이젝션, 바이젝티브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선형 사상이 1대1 함수일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그러면 이제 onto가 될 만한 조건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그런데 이거 너무 별게 없어서 금방 끝날 거예요. 선형사상 tx가 onto일 조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onto 정의 자체가 뭔가요? 제가 아까는 그냥 쉽게 말하려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정의역과 공역이 있을 때 여기 남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다 화살표로 받아야 돼요. 그렇죠? 화살표를 못 받은 애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t가 아래 n에서 m으로 가는 이런 함수였다고 할 때 여기 공역 Rm에서 꺼낸 원소가 임의로 꺼내야 돼요. 이렇게 임의로 꺼낸 원소가 있는데 그 어떤 걸 꺼내더라도 여기서 화살표에 의해서 이렇게 딱 맞아야 되죠. 남는 원소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이 함수 t를 거쳐서 이 y가 되게 하는 이 x가 항상 존재해야 되죠. 이게 onto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x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얘는 여기 t를 거쳐서 이쪽으로 오는 x가 없다는 뜻이니까 결국에는 혼자 덩그러니 이렇게 남아있다는 소리니까 남는 원소가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순이라서 onto가 아니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y를 아무거나 딱 잡았을 때 t를 거쳐서 y가 되게 하는 얘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건 선형사상이니까 행렬로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tx가 행렬 a에 대해서 ax라고 한번 해보죠. 물론 이제 a는 m 곱하기 n 행렬이어야겠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위의 말을 어떻게 다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어떤 임의의 y 아래 m승에 대해서 x가 항상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그 x가 어떤 x여야 되냐면 당연히 tx는 y를 만족하는 x여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tx를 ax라고 했으니까 ax는 y를 만족하는 x가 존재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런 x가 존재해야 된다는 말은 결국엔 무슨 말이에요? ax는 y라는 연립선형 방정식에 해가 존재해야 된다는 말인 거죠. 그럼 해가 하나라도 존재해야 된다는 말이니까 결국에는 이 방정식이 consistent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해도 돼요. 어떤 선형 사상에서 함수 t가 onto이려면 어떤 임의의 벡터 y에 대해서 당연히 공역에 대한 y겠죠. 공역에서 뽑은 임의의 벡터 y에 대해서 이 방정식이 항상 consistent 하면 그 선형사상 t는 onto이다 라는 정의인 거예요. 물론 이건 필요충분 조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선형사상 t가 onto이면 어떤 임의의 벡터 y에 대해서 이 ax는 y가 항상 consistent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임의의 y에 대해서 얘가 consistent 하면 이 선형사상 t는 항상 onto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과 관련해서 뭔가 재미있는 성질이 보이지 않나요?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함수 t가 아래 n승에서 n승 같은 차원에서 같은 차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주의하세요. 이런 선형사상 t에 대해서 t가 1 to 1 그러니까 1대1인 것은 t가 surjective 그러니까 onto인 것과 필요충분 조건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용어들 좀 익숙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다른 용어들 다양하게 섞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t가 단사면 전사고 전사면 단사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사인 것만 보여도 t는 당연히 전사까지 되고 전사인 것만 보여도
단사까지 되니까 어차피 단사면 어차피 전단사하고 전사이기만 해도 어차피 전단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형사상은 단사 혹은 전사 둘 중에 하나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 이렇게 n차원에서 n차원으로 갈 때요. 한번 증명을 해보죠.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양쪽 방향을 다 증명해야겠죠. 이걸 기억, 이걸 니은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기억에서 니은으로 가는 것부터 한번 해보죠. 일단 t가 1 to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선형함수 tx를 뭐 ax로 잡아보죠. 이때 a는 뭐 n차 정사각 행렬이겠죠. 왜냐면 n차에서 n차로 가는 함수니까 정사각 행렬이어야죠. 뭐 이렇게 잡고 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대1 함수일 경우에는 이 ax는 0이라는 해가 자명의만을 가진다고 증명을 했었죠. 그런데 이러면은 우리는 a가 가역행렬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므로 어떤 임의의 y를 공역에서 가져오더라도 어떤 ax는 y라는 방정식을 봤을 때 당연히 해를 구할 수 있죠. 왜냐면 a가 가역행렬이니까 역행렬로 넘겨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러한 방정식은 컨시스턴트 하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는데 이런 방정식이 모든 y에 대해서 컨시스턴트 하면 그게 바로 서젝티브인 거였잖아요. 따라서 서젝티브 하다는 게 증명이 됐죠. 그럼 반대 방향도 해볼까요? 이것도 사실 별거 없어요. 서젝티브 하면은 임의의 y, 아래 n승에서 꺼낸 거 여기에 대해서 이런 ax는 y라는 방정식이 항상 컨시스턴트 하니까 그냥 cn이라고 쓸게요. 따라서 우리는 a가 가역행렬인 걸 알 수 있죠. 우리 전에 이거 했잖아요. 그쵸? 어떤 모든 벡터 y에 대해서 얘가 컨시스턴트 하면 얘가 가역행렬인 거 옛날에 증명까지도 했었어요. 그럼 뭐 당연히 이게 가역행렬이니까 ax는 0, 이 방정식이 뭐겠어요? 자명의만을 가지겠죠. 따라서 이걸로부터 뭘 알 수가 있어요? 1 to 1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로부터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그러면은 얘가 1 to 1이기만 하면 서젝티브래요. 서젝티브이기만 하면 1 to 1이도 된대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선형사상 t는 전사거나 단사 둘 중 하나만 되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 거죠. 항상 전단사예요. 전사면 전단사일 수밖에 없고 단사여도 전단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형사상 t가 전단사인지 판별을 하려면 굳이 전사나 단사 둘 다 보일 필요 없이 둘 중 하나만 보여도 전단사인 게 충분히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하죠. 그리고 그 외에 뭐 이런 자잘한 조건들로부터 알 수 있는 게 뭐 전사면 당연히 a가 가역행렬이고 뭐 단사여도 a는 가역행렬이다 이런 것들은 쉽게 볼 수 있죠. 왜냐면 얘가 단사면은 얘가 자명의만을 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가역행렬이니까 우리가 행렬 a가 가역인지 비가역인지 판별하는 어떤 판별식으로도 쓸 수 있는 조건이 늘어났죠. 얘가 전사냐 단사냐에 따라서 A가 가역이냐 비가역이냐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더 재미있는 공간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강의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수학 채널 소튜브였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봬요.